오늘은 본격적으로 차를 타고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점잖은 회사원이 핸들을 쥐어도, 대학 교수가 쥐어도, 심지어 내가 봤을 때는 판사 검사님이 이 차 핸들 쥐어도 공동위의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갑니다. 한번 달려볼게요. 근데 나도 와인딩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서워서 못하겠어. 처음 가봐 무서워요. 근데 확실히 와인딩 처음 타보는데 이거 너무 짜릿하고 너무 재밌네. 차가 좋으면 다 되네 보니까. 결국엔 와인딩은 차빨이다. 오늘 여행의 컨셉은 M3와는 두 남자의 봄 벚꽃 여행입니다. 그냥 벚꽃 여행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M3와 함께 해야지. 그때 저희가 외관을 싹 한번 훑었죠. 대충 한번 둘러봤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차를 타고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성능이 어떤지는 차를 타봐야 아니까 이 차를 직접 타고 멀리 한번 장거리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목적지는 충주호입니다. 오늘은 가면서 이게 아무래도 장거리를 가니까 충주호까지 가면은 짧은 거리가 아니죠. 거기까지 가니까 오늘은 한번 연비 테스트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런 차를 타면서 연비를 신경 쓴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차를 타면서 연비 신경 쓰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SK 최태원 회장님도 요플레 뚜껑을 핥아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 뭐냐? 부자도 기름값 아까운 건 똑같은 거예요. 기름값 아끼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고 10원이라도 싼 데 있으면 싼 주유소 찾아다니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를 타도 마찬가지고 롤스로이스를 타도 마찬가지고 연비 좋은 아반떼 액센트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기름값은 평등하게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도 상당히 중요한 자동차의 요소 중 하나죠. 이런 차라고 연비를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연비는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예요. 크면 클수록 좋듯이 연비도 좋으면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오늘은 대충 충주호까지 한 124km 정도 나오는데 연비를 한번 측정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나 나올지. 대충 제가 어제 몇 번 좀 타보고 했는데 느끼는 바로는 10 금방 나올 것 같아요. 11 정도. 물론 제가 미친 짓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공도위의 테러리스트 짓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정속으로 크루징을 쫙 한다고 했을 때 11, 2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결과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줄 거니까 트립을 초기화 시켰고 지금은 평균 4.8이거든요 왜 4.8이냐? 제가 회사까지 오는데 좀 공도 양아치 짓을 했습니다. 공도 테러리스트 짓을 좀 했어요. 이걸 타니까 분비되는 스포츠 아드레날린을 주체할 수가 없어. 이거 정말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 이 차는 나도 이렇게 듣기만 들었지 한 번도 처음 타보는 거거든요. M3 처음 타보는데 들었을 때 이 차를 타면은 뭐 악셀을 안 밟을 수가 없대. 이 차를 타면은 양아치 운전을 안 할 수가 없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양아치 운전 안 할 수 없는 게 어딨어. 사람 차는 안전운전을 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내가 타보니까 그 말 뭔지 알겠어. 이 차는 점잖은 회사원이 핸들을 쥐어도, 대학 교수가 쥐어도, 심지어 내가 봤을 때는 판사 검사님이 이 차 핸들 쥐어도 공도위의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차를 타는 순간 공도위의 테러리스트, 공도위의 양아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라도, 아줌마라도. 아니 이거 아줌마는 내가 왜 했냐면 내가 사실 우리 엄마 어제 태웠어. 우리 엄마가 타더니 뭔 소리 했냐면 지환아 이 차 얼마냐? 얼마인지 좀 알아봐라. 진짜 바로 이랬어. 마음이 흡족하죠. 흡족했나봐. 되게 고급진 주행감이 나온대. 아니 이게 이런 식이라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 딸도 한번 태웠어요. 우리 딸도 한번 태웠는데 우리 딸이 엑셀 지지는 걸 엄청 싫어해. 가속하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근데 어제는 이 차를 타고 딱 가속을 하니까 우리 딸이 뭐라 그랬냐면 재밌다. 영상 있어. 이건 영상 있어. 내가 녹화를 어제 해놨으니까. 이게 또 요즘 최신 차답게 자율주행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차에서 자율주행이 뭐가 필요해? 이런 차는 자기가 운전할 때 최고의 만족감을 얻는 차인데 자율주행이 굳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야. 막상 여러분들 지금 봐봐. 재미는 충주호에 가서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운전의 재미는 충주호 가서 느끼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는 이건 약간 노가다야. 이건 드라이버야. 드라이버. 버스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처럼 이건 힘든 거야. 이럴 때는 자 버튼을 한번 딱 눌러줍니다. 자율주행 모두 됐죠. 자 이제 세팅을 요거 한 여유롭게 우리 100km로 잡고 갈게요. 이렇게 하고 안전을 위해서 핸들을 손에 얹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이제 차가 다 알아서 가주는 거죠. 이거 어제 해봤는데 확실히 테슬라만큼은 아니야. 테슬라만큼은 아닌데 어느 정도는 잘 갑니다. 테슬라는 걔는 약간 좀 미쳤거든. 걔는 그냥 내가 타 있는 것 같아. 사실 걔는 내가 타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운전을 좀 잘해요. 걔가 진짜야. 테슬라는 웬만한 도로는 테슬라가 나보다 운전 잘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옆에 만약에 큰 차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큰 차 옆을 지나가 그러면은 노선을 살짝 옆으로 뺍니다. 큰 차를 피해가요. 무조건 노면 가운데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옆에 뭔가 큰 차나 위험한 차라고 분리될 만한 차가 옆을 지나가고 있으면 차 없는 반대쪽으로 차선을 붙어줘요. 이쪽 차로에 트럭이 한 대 있다 그러면 차가 요로 좀 붙어주고 이쪽 차로에 있다 그러면 요로 좀 붙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차라고 해서 자율주행이 필요 없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이럴 때 얼마나 편해. 충주호는 우리의 라이벌 채널이죠. 오토뷰라는 데에서 오토뷰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오토뷰가 라이벌인가요? 야, 우리 라이벌은 오토뷰지. 우리 라이벌은 오토뷰예요. 오토뷰에서 한때 거기서 촬영을 엄청 많이 했죠. 지금은 안 하시더라고. 김기태 PD님이 거기서 했던 영상 어렸을 때 보면서 꿈을 키워왔다고. 그때 그 과거의 영광, 김기태 PD가 하셨던 그 충주호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뭐냐면 충주호가 아무래도 거기가 길이 되게 이쁘잖아요. 호반길이 아주 구불구불하니 이쁘고 거기에 벚꽃도 펴있고 엄청 이쁘게 쫙 길이 진짜 타는 순간 이런 길을 달리기 위해서 이런 차를 사는구나 라는 느낌이 올 정도로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거를 직접 이 차를 타고 가서 한번 느껴보는 거지. 이게 같은 차를 타고 가도 아반떼를 타고 가는 거랑 그랜저를 타고 가는 거랑 G80을 타고 가는 거랑 M3를 타고 가는 거랑 다르죠, 느낌이. M3의 감성을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서 오늘 그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M3 운전해 보셨잖아요. 어떤 점이 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약간 미친 차던데? 독일 놈들 대단하던데? 아니 독일 애들은 뭐 어떻게 차를 만든 거야? 아니 왜 내가 타는 차랑 달라? 아니 내가 차는 타도 똑같이 바퀴 4개 달려있고 똑같이 핸들 달려있고 아니 똑같이 스프링 달려있고 서스펜션 달려있잖아. 근데 왜 걔랑 얘랑 달라? 저 뭐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코너에서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큰 만족감을 주더라고. 아니 내가 사실 이게 내가 이렇게 자동차 리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잘못이에요. 차 잘 모른다고. 많이 타본 적도 없어. 사실 일반인 차를 많이 타볼 수가 없어요. 아니 일반인 중에 보통 3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면 미친놈이라 그러잖아요. 차에 미친놈, 차에 정신이 빠진 놈 이러잖아. 자 생각을 해봐. 사람이 20살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지만 맥시멈으로 계산해볼게요. 사람이 20살에 차를 한 대 사요. 그걸 3년마다 바꾼다고 쳐봐. 군대 기간 빼고 뭐 하고 하면은 3년 동안 3대 바꾼다고 쳐. 그러면 30년 동안 타봐야 9대 바꾸는 거예요. 내가 20살부터 사회 초년생도 아니라 간 면허를 딸 수 있는 최고 어린 나이인 20살 때부터 차를 3년마다 하나씩 바꿔가지고 50살이 됐다. 그래도 타볼 수 있는 차는 9대밖에 안 돼요. 그잖아. 그래서 나도 차를 많이 안 타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이야 이제 뭐 어떻게 막 지금 뭐 우연치 않게 이거 시작해봐야겠다고 해가지고 정말 친한 지인이 C63을 빌려줬고 이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건데 어쨌든 저도 차를 많이 안 타봐서 이 M3는 정말 처음 타보는 건데 정말 엄청난 만족감을 줬어요. 코너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돌 수가 있다고? 아니 이거 왜 도는데 이게 차가 안 쏠리지? 왜 이러지?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만든 거지? 그러면서 독일 저먼 테크놀로지의 위대함을 느꼈다고 할 수 있죠. 현금으로 가야지.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C63도 비슷한 컨셉이잖아요. 스포티한 차잖아. C63은 진짜 딱딱하거든? 타봐서 알잖아요. 이게 요철이 좀만 심한 요철 만나면 차가 진짜 아주 그냥 차가 부서지는 소리 나요. 아주 그냥 쿵쾅쿵쾅 아주 그냥. 사람들이 소위 생각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벤츠는 AMG라도 벤츠잖아요. 벤츠하면 뭐야? 벤츠하면 S클래스 아니야. S클래스하면 뭐예요? 승차감의 대명사잖아요. 사장님들이 타는 차잖아. 회장님들이 타는 차고. 그래서 벤츠는 그런 과격한 차를 만들어도 왠지 승차감을 신경 썼을 것 같은데 걔볼 승차감 전혀 신경 안 썼어요. 타면은 진짜 허리가 뽀사질 것 같아. 허리가 뽀사지는 게 아니라 차가 뽀사질 것 같아 그 차는. 근데 M3 얘는 안 그러더라고. 쇼바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세팅을 진짜 잘 해놓은 거지. 가자. 아니 그러니까 AMG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벤츠다 보니까 승차감이 스포티한 차라도 엄청 잘 해놨을 것 같은데 진짜 차 부서지는 소리 나. 어디 요철 하나 가면은 진짜 여기 철이 뒤틀리는 게 느껴져. 막 이게 그 썬루프가 찌그덕 막 차가 이제 찢어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 진짜. 근데 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회사 아반떼나 이런 거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 어제 제가 왜 어떤 코스 위주로 시승을 했냐면 제가 많이 가본 길, 제가 늘 다니던 길, 여기엔 이 요철이 있고 보통 일반 차들은 이 요철을 지날 때 어떤 느낌으로 지난다 이런 걸 아는 길로 갔거든요. 근데 와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어요 C63으로 지나가면 어떤 느낌이 나냐? 날아가는 느낌이 나요. 차가 이륙하는 느낌이 나요. 지나가는 순간 차가 떴다가 내려가는 느낌이 나는데 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범퍼를 넘는 순간 서스펜션이 탱 하면서 노면을 움켜쥐면서 넘는 느낌. 쫙 이렇게. C63은 퓨 이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촥 이런 느낌. 전혀 불안함이 없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기술이겠지. 그러니까 이 차를 일반 3 시리즈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주면서도 사는 거겠죠. 이게 근데 확실히 이런 우리 채널의 장점은 이건 것 같아. 뭐냐면 차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리뷰는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리뷰는 워낙에 사실 그분들은 고인물이잖아. 이것저것 많이 타보고 뭐 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차를 타도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뭐 페라리 같은 거 막 911 같은 거 타시다가 이거 딱 타면은 단점이 보여버리는 거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차알못 남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층이 물론 M3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스포티함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3 시리즈 샀다가 M340i 샀다가 그다음에 M3 왔다가 이런 사람들이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페라리나 911을 타시던 분들이 차를 구매 요소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스포츠카를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사실 더 맞을 수도 있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우와 우와 이거 너무 좋다 이런 거 일반 남성들의- 그렇지 일반 남성들의 눈높이 일반인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 차는 이렇다. 너 뭐 아무것도 몰라? 서스펜션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어떻게 생기지도 몰라.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거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런 느낌을 준다.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저희만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근데 이제 고이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못 하겠지. 차알못이 아니게 되니까. 우리도 뭐 이 차 저 차 타보면은 이제 이렇게 안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차알못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반인의 눈높이로 차량 리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M3는 저에게 그런 만족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막 그럴 수도 있어. 이거 막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 뭐 저 차알못 놈 저거 차알못 새끼 저거 아무것도 모르네 저거 M3는 말이야 원래 막 이럴 수 있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차 알못이라서 그래. 그리고 우리 같은 리뷰를 원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차 알못들 하면서 악플 달지 말아주시고 하지만 그런 건 있습니다. 무플보다는 차라리 악플이 나요. 악플이라도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 차 내가 어제 이 차 연식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 이 차 살라고 지금 중고차 사이트 돌아다녔거든. 이 차 살라고 중고차 사이트 돌아다니니까 새 차 못 사지. 지금 얼마예요? 근데 중고가가 너무 비싸더라. 거의 안 빠졌어.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냐면 야 그 돈이면 그냥 새 차 사야지 할 정도의 가격이더라고. 중고차 가격이. 그 돈세야 그 돈세. 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연식별로 차이가 좀 있더만. 이건 이제 어쨌든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죠. 이게 6세대죠. 근데 이게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디자인은 케바케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땐 DRL이라 그러잖아요. 중간주행된 네. 하얀색으로 들어오는 거. 그게 너무 평범해졌어. 일자 두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BMW DRL의 특징은 눈깔이죠. 동그란 눈깔. 엔젤아이라고 하고. 그게 290 시절에 처음 나왔는데 와 진짜 처음 그거 나왔을 때 진짜 가히 혁명적이었지. 진짜 부엉이 눈깔 같은 게 노란 눈깔이 그냥 딱. 그땐 하얀색이 아니었지. 노란 눈깔이 딱 양쪽에 딱 이렇게 있는데 야 멀리서 봤을 때 진짜 이 룸미러로 뒤를 딱 보면 노란 눈깔 4개가 부엉이처럼 하고 달려오는데 너무 멋있었지. 그게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다음 시절인 F바디로 넘어와서 눈깔 색을 이제 하얀색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페이스리프트 버전에 아니 똑같은 걸 할 수 없잖아. 뭔가 차가 새로 나왔으면 조금씩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버전에 뭘 주냐? 각을 줘요. 동그라미에서 벌집 모양처럼 딱딱딱딱딱딱딱 해서 각을 줘. 각을 주는 것까지 가서 이제 다음 세대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다음 세대에서 뭘 했냐? 밑을 잘라. 요 동그란 거에서 밑을 잘라. 요 위만 있어. 이렇게 웃는 애만 있어. 하이탈처럼. 그렇게 바꿨다가 이제 뭐 할 게 없는 거야 도저히. 아무리 뭘 해봐도 아이디어가 안 나와. 디자이너도 미치겠지. 그게 제일 멋있었는데 그거랑 다르게 만들어야겠고 어떻게 하지? 미치겠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무리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사진들 검색해보면 나와. 진짜 막 어두운 데서 얘가 딱 DRL만 딱 켜고 있잖아. 그러면 약간 화나 있는 느낌이야. 인상이 딱 한번 해볼래? 이런 딱 느낌, 이런 인상이 딱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없어 얘가 지금. 봐도 아쉽긴 봐서 아쉬워 좀 이게. 근데 뭐냐면 노이어 클래스라고 BMW가 원래 이렇게 인지도가 쌓일 수 있었던 게 BMW 1500부터입니다. 이 BMW 1500의 그 디자인 컨셉이 노이어 클래스인데 그 노이어 클래스의 컨셉을 다시 가져오겠다. 그때 내연기관 때 BMW가 첫 발을 내디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던. 내가 사실 말하잖아요. BMW 하면 궁극의 스포츠 드라이빙 머신이라고. 슈어 드라이빙 몰라? 슈어 드라이빙? 그거 했을 때 얼티메이트 드라이빙 머신. 궁극의 야 왜 안 서냐? 얘 왜 안 서냐? 입마 좀 멍청한데? 응? 멍청한데? 아무튼 궁극의 드라이빙 머신,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해줬던 BMW 1500,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 새롭게 뛰어들어서 그 신화를 새롭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노이어 클래스라는 디자인 컨셉트를 들고 나왔어요. 그 노이어 클래스의 디자인 컨셉트의 일부예요. DRL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그거의 시초입니다. 그걸 하나씩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노이어 클래스에서 그 디자인 컨셉을 완벽하게 완성을 시키면 그 차는 정말 멋있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이 차가 보이겠지. 노이어 클래스의 디자인 컨셉 보여? 이거? DRL 두 줄 4개 이거. 오! 임마 아니 이런 거는 이거 빵을 한번 해줘야 되나? 똑같이 들어가 줄까? 내가 원래 약간 공도의 양아치라서 나 이런 거 보면 못 참거든? 아니 이거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해. 아무튼 그 노이어 클래스의 그 컨셉을 받아서
DRL이 좀 이렇게 처참해졌다. 근데 나중에 다음 세대 노이어 클래스의 완성된 버전이 나왔을 때는 이 차가 다시 재평가 받을 수도 있다. 좀 아쉽긴 해. 그리고 원래 BMW는 D컷 안 씁니다. D컷 핸들 안 써요. M에도 무조건 원형 핸들 썼어요. 포르쉐도 마찬가지예요. 포르쉐도 원형 핸들 써요. 지금 보면은 D컷 들어가 있죠. 드디어 D컷을 쓰기 시작했어. D컷이 뭐냐면 핸들이 동그랗지 않고 밑을 파놓은 거야. D자로 이렇게 동그랗다가 밑이 이렇게 돼 있죠. D컷 스티어링 휠은 뭐냐면 간단해요. 어떤 컨셉이냐면 이런 스포츠카 레이싱 카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여기가 이렇게 좁잖아. 이렇게 설계가 되게 좁게 돼 있잖아요. 차 자체가 작으니까 이런 운전석이 되게 좁잖아요. 근데 이럴 때 차에서 운전을 마치고 내려야 돼. 내리는데 원형이면 여기까지 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무릎이 닿잖아, 내릴 때. 그래서 이거를 닿지 말라고 여기를 펴놓는 거예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아무튼 D컷 스티어링이 2025년식에만 달려있더라고. 24년식도 안 달려있더라고. 연식 공부 엄청나게 했어요. 왜? 말했잖아, 살라고. 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난 절대 차 할부를 안 사요. 차 사면 무조건 일시불로 삽니다. 왜냐면 차라는 게 할부를 해버리면은 못해도 월에 30은 나가요. 100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 약간 그런 거잖아.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잘못은 어제 내가 한 거지 오늘의 나는 잘못이 없어. 오늘의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차를 지른 놈은 어제의 나란 말이야. 할부를 터뜨린 놈은 어제의 나예요. 근데 왜 오늘의 내가 갚아야 되냐고. 내가 그걸 몇 번 해봤어요. 내가 차회 초년생 되고 나서 100만 원짜리 뭐 한번 질렀는데 옛날에는 엄마 카드 갖다 쓰니까 할부 이런 거 몰랐지. 근데 이제 할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할부 한번 해봤거든. 아까 얘기했던 거죠. 난 이번 달에 난 한 게 없어. 난 저걸 사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통장에서 갑자기 30만 원 빼가 시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할부를 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차라리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서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그때 일시불로 산다. 그게 나의 차량 구입 철칙입니다. 뭔 얘기하다 지금 중고차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기어봉이 약간 수동 느낌 나가지고 그렇죠.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C63 얘기를 하면서 기어봉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벤츠는 여기다 기어봉을 안 뒀다. 왜냐면 이 공간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잘 달리는 스포츠카들은 기어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게 상징과도 같기 때문에. 봐? M3 달려있잖아. 나는 달리는 차다. 나는 스포츠카다. 아니 이거 넓게 쓰고 편하게 쓰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스포츠카에. 아니 그렇게 편한 거 타고 여기 넓게 쓰고 싶으면 좋은 럭셔리 세단 사세요. 우리는 이런 거 포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 여기 놔주는 거죠. 근데 얘는 약간 그 기계적인 감성? 약간 옛날에 스텝게이트 방식의 기어봉의 그 감성이 있습니다. 스텝게이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옛날 차 보면 막 드라이브 넣을 때 막 이렇게 넣어야 되고 일단 뭐 여기 숫자도 써있어. 1단, 2단, 3단, 4단 해가지고 강제로 1단, 2단, 3단 막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 그게 스텝게이트 방식이에요. 소소하지만 그 스텝게이트가 줬던 그 아날로그적인 약간 직결감이 느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게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얘는 옆으로 해야지 드라이브, 그리고 반대로 왼쪽으로 당기면 독립, 이런 식으로 설계가 해놨더라고. 이것도 다 스포츠 감성을 느끼게 해주고자 이런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스포츠에 몰빵한 차야. C63 너무 버버려 놓으려고 한 게 좀 많죠. AMG GT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는 정말 퓨어한 스포츠카고, AMG GT가 이제 차가 처음 나온 게 기원으로 따져보면 벤츠 300SL이라는 차가 있어요. 진짜 옛날 차야. 60년대인가 70년대 나온 차인데 그 차는 진짜 내가, 그 차는 스포츠가 나발이고, 그 차는 내가 진짜 나중에 돈 진짜 많이 벌면은 그 차는 진짜 꼭 한번 뭐 경매에서라도 사고 싶어. 차가 너무 멋있어. 60년대에 개발된 차인데 이렇게 멋있는 차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거링도어를 채택한 차죠. 거링도어가 뭐냐면 문이 걸이 뭐야? 갈매기 아닙니까? 걸윙도어. 왜 멍청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저희 가서 유턴 받아오라는 거잖아. 난 나만의 길을 창조해 보겠어. 이리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멍청하네 이거. 아무튼 그 300SL이라는 차가 있는데 거링도어가 진짜 멋있어. 와, 시트도 레드 시트로 된 거 딱 봤는데 와 진짜 그거는 너무 멋있어. 그 300SL이라는 차를 오마주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차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차가 SLS입니다. 벤츠에서 SLS AMG라는 차를 만들었고, 그 SLS AMG는 뭐가 있냐, 아주 유명한 그런 게 하나 있죠. 짤이 하나 있는데 미하엘 슈마허가 그 차를 타고 뺑 달려가지고 뭔 짓을 하냐, 터널 있죠, 터널을 360도로 한 바퀴 돌아. 아니 이거 네가 영상을 보면 알 거야. 도는, 와, 그거 보면서 슈마허가 딱 내려서 문도 위로 열려. 거링도어 문이 위로 이렇게, 와씨 표현도 안 돼. 어제 문이 이렇게 위로 열리는데 슈마허가 한 바퀴 딱 돌고 나서 문 위로 샥 열면서 밖에 살짝 보면서
느끼함이 있어 탁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 있다고. 어쨌든 그 벤츠 SL 시리즈가 이제 롱노즈 쇼테크라고 앞이 엄청 길고 뒤가 짧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300SL도 그랬고 그 300SL의 디자인의 모티브를 계승을 받아서 벤츠 SLS AMG가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 SLS AMG를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스포츠카를 만들겠다, 슈퍼카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AMG GT 차량입니다. 그 AMG GT에 우리는 스포츠성과 이렇게 코너에서 민첩하게 돌고 뭐 하는 거는 우리는 AMG GT라는 게 있어. 우리는 그 차로 하면 돼. 굳이 M3처럼 뭐 이렇게 코너에 몰빵할 필요는 없어. 편하게 갈 수 있는 차를 만든 거야. 근데 얘병 이게 더 편해. 이런 M3, M4가 주는 즐거운 경쾌한 주행감을 줄 수 있을지 다음 차량은 AMG GT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줄까? 정보 꿀팁 하나 드리면 이거는 원래 M3 얘기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원래 BMW라는 회사가 비행기 엔진 만들던 회사였어요. 오토바이 만들던 회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BMW는 지금도 오토바이 나오잖아요. 스천알? 리터급 바이크 나오잖아. 스천알이라고. 지금도 BMW 드라이빙 센터 가면 오토바이도 함께 전시해 놓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어쨌든 오토바이와 비행기 엔진을 제조하던 회사였는데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 기원을 쫓아가 보면 마크에도 그게 투영이 되는 거죠. 이 십자가를 잘 보면은 비행기 프로펠러를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보면 파란색 있고 하얀색이 있잖아. 이 파란색과 하얀색이 뭘 의미하냐면 바이에른주. BMW가 뭐냐면 바이에른 모터 베르그의 약자입니다. 바이에른 모터 공장이란 얘기야. 그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알잖아. 김민재가 소속돼 있는 거. 김민재 선수가 소속돼 있는 팀 어디죠? 바이에른 뮌헨 아니야. 바이에른 뮌헨 엠블럼 봐봐요. 거기도 보면 파란색 하얀색이 있어.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홈구장이 어디예요? 알리안츠 아레나잖아. 거기도 걔네도 이렇게 약간 조각조각 해가지고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처럼 그게 주 상징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색을 따온 거고 그 비행기 엔진 만들던 그 정체성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십자가를 집어넣은 거고 밖에 이제 항공기 돌아가는 프로펠러 그 모양을 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엠블럼을 만든 거죠. 그때 얘기 못했던 벤츠 엠블렘이 왜 삼각별인지 얘기해줘야 되네. 그 얘기 안 해줬잖아. 벤츠 엠블럼이 삼각별인 이유. 벤츠의 그 삼각별은 그 점마다 뭐가 있어. 끝마다 뭐가 있어가지고 뭐 순수함, 열정 뭐 해가지고 그 상징해가지고 그걸 만든 거야. 나는 이런 길이 왜 좋냐면 나도 원래 오늘 촬영하는 거 유명상 가서 촬영하려고 그랬다 여기로 왔잖아요. 나는 이렇게 고저차 있는 거를 별로 와인딩 할 때 고저차 있으면 이게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불안하더라고. 왜냐면은 고저차가 있으면 무게중심이 달라지잖아. 위로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사실 나는 와인딩을 제대로 뛰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차가 일단 와인딩을 할 수 있을 만한 차가 아니기도 했고 내가 타는 차들은 서킷은 내가 가봤거든. 제가 뭐 레이싱 뭐 엄청 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그냥 예전에 그냥 라이센스 한번 따가지고 그냥 몇 번 가본 게 전부인데 서킷은 뭐가 있냐. 일단 보험이 안 돼요. 서킷은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서킷은 사고가 나면은 각자 처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티코를 타고 있어요. 뭘로 할까? 페라리로 할까? 아벤타도르로 하자. 아벤타도르가 비싸니까. 내가 티코를 타고 서킷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아벤타도르 뒷방을 놨어.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그냥 티코만 고치면 되고 저에게 뒷방이 박히신 아벤타도르님은 자기 돈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게 서킷 문화예요. 좀 어떻게 보면은 비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합리적일 수도 있어. 지가 알아서 피해가야 된다 이거지. 아무튼 어쨌든 서킷 문화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조항에 써 있더라고. 빌려줄 때 서킷은 절대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들어갈 거면 내 차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희가 연비 테스트 한다고 했죠. 저희가 약 130km 정도 탔는데 연비가 10.9 나왔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진짜 딱 한 10일 나왔네요. 근데 우리가 진짜 거의 정속 주행했거든. 진짜 가속을 거의 한 적이 없어. 사실 한 번 했어. 딱 한 번 했다고. 진짜 한 1km 했다고. 1km 그게 다야. 그거 치고는 연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네. 이게 엑스드라이브잖아요. 엑스드라이브가 뭐냐고? 사륜. 요즘 재미 붙였어 애들이. 사륜에 대해서 사륜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 이상한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 재미 붙였어. 그걸로 제일 먼저 재미 붙인 놈이 누구냐? 아우디지. 아우디 꽈드로. BMW 하면 엑스드라이브. 사륜은 엑스드라이브라 그래. 아니 알아듣게끔 사륜 이러면 되지. 벤츠는 뭐라 그러냐? 포매틱. 현대도 뭐 있을 거 아니야. 현대도 뭐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야. 현대는 뭐냐? H트랙. 그런 식으로 사륜을 이름을 다 붙이는데 그 사륜이 이름이 붙은 게 BMW 엑스드라이브다. M3 최초로 사륜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이 차량이에요. 원래 사륜을 안 써요. 왜냐면은 퓨어한 주행 질감을 주려면 후륜을 타야 되거든. 후륜이 진짜 퓨어한 주행 질감을 주는 거라서 얘만 해도 530마력이잖아요 530마력을 뒷바퀴에 모든 걸 다 때려박잖아요. 그럼 차가 주체할 수 없어. 차가 그냥 트위스트를 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륜을 넣을 수밖에 없었고 사륜을 좀 기민하게 하기 위해서 MX 드라이브라는 걸 넣었죠. MX 드라이브는 뭐냐? 자 여기서 그냥 딱 서서 설명해 줄게. 어디 좀 설 데 없나? 여기서 좀 세팅 될지 모르겠네. 아우 전 이런 거 들어요 여러분들. 저는 뭐 이런 거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 생긴 거가 저렇게 좀 약간 싸 보인다고 해가지고 뭐
그 문화적 소양마저 싸진 않습니다. 파바로티 이런 거 들어요. 네슨 도레마라고 아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나의 18번이에요. 아 18번은 자기가 잘 부르는 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슨 도레마. 저는 여기 잠깐 쓸 수 있겠다. 써도 되겠지. 자, MX 드라이브는 뭐냐? 사륜을 왜 안 넣냐면 후륜 구동을 해야지 후륜 구동이 가진 퓨어한 그런 경쾌한 칼 같은 코너링이 나오는 건데, 사륜을 넣는 순간 사륜이 앞바퀴를 끌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둔탁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카들은 사륜을 끝까지 안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력이 너무 높아지니까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사륜을 넣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3잖아. 어떻게 똑같은 사륜을 집어넣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BMW는 MX 드라이브를 넣고, MX 드라이브는 뭐가 있냐?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셋업이 있죠. 이게 셋업인데, 이제 이거를 M1, M2 버튼 누르면 이게 세팅을 자기가 막 바꿀 수 있는 거예요. M1은 내가 지금 어제 세팅을 해놓은 세팅이고, 엔진은 스포츠 플러스, 감쇄력은 스포츠, 핸들 스포츠, 브레이크 스포츠 이렇게 해놓은 거고, M2 버튼을 눌러서 M2를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M2를 이제 세팅을 하면, 자, MX 드라이브가 있죠. 이거를 지금은 사륜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DSC를 끕니다. DSC를 오프. DSC가 뭐냐? 주행 안전 기능 없이 주행합니다. 조향 간섭이 비활성화됩니다. 이게 뭐냐? 차는 아무것도 이제부터 너한테 해주지 않을 거야. 네가 알아서 다 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간섭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껏 이 차를 가지고 조련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봐, 얼마나 불안하면 너 죽을 수 있어. 그런데도 할 거야? 마치 그 주식 투자 하기 전에 ETF 넣기 전에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이건 똑같은 거야. 당신 차가 전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활성화. 그럼 제가 이걸 타고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 중도 드라이브. 그렇죠. 저는 차를 어느 정도 몰 줄 알기 때문에 이런 거 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차를 잘 몰 줄 아는 사람이라서 후륜 모드로만 해도 충분히 차를 잘 몹니다. 그리고 이거 보여준 김에 이것도 보여줘야겠다. 차가 핸들로만 조향하는 게 아니에요. 엑셀링을 통해서 뒷바퀴를 흘림으로써 차를 조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조향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벌써부터 떨려. 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지. 갑니다. 한번 달려볼게요. 근데 나도 와인딩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서워서 못하겠어. 차올까봐 무서워요. 와. 근데 확실히 근데 이 길 맞나? 왜 호반이 안 보이지? 김기태 아저씨는 호반 많이 보였는데. 와우. 방금 털렸지? 오, 진짜 잘 잡아줬네요. 재밌다. 말도 없이 그냥 주행만 했네. 어떠세요? 소감? 아니 말했잖아요. 난 이 차에 대해서 소감 여러 번 얘기해서 난 지금 차 살려고 알아보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너무 재밌게 탔잖아. 네. 근데 사실 이거 제대로 탄 건 아니에요. 이거 타이어에서 소리 안 났지 지금. 네. 그럼 제대로 탄 거 아니야. 소리 날 때까지 타요 원래. 너무 재밌어. 사야겠다 이거. 달러빚 내서라도 사야겠다 이거.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그때 일시불로 사는. 그게 나의 차량 구입 철칙입니다. 와인딩 처음 타보는데 이거 너무 짜릿하고 너무 재밌네. 그리고 하나 또 배운 건, 아니 유튜브에서 그리고 막 와인딩 영상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엄청난 막 드라이빙 스킬이 있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냥 내가 해도 되네. 차가 좋으면 다 되네 보니까. 결국엔 와인딩은 차빨이다. 와인딩은 차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차를 살 때 뭐 사야 된다? 이 차 사야 된다. M3 사야 된다. 스푼은 어쩌다가 들고 오신 거예요? 이런 풍경까지 왔는데 한번 바스킹 한번 불어봐야지. 한번 불어봐야지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기 사람 있어가지고 되게 뭘 잘 부르면 내가 모르겠는데. 근데 되게 높네 이거. 아이씨. 근데 연습을 해야 돼 지금. 일단 연습곡을 하나 해서 좀 풀어줄게요.
아, 되게 민망하네. 잠깐만, 다시. 너무 옛날 노래 아니야?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너무 옛날 노래. 매일 아침 매일 알림이 울리고 회의 또 회의 지쳐가는데 오늘은 다르게 차키를 잡고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자 하고 말해 서류는 잠시 내려놓고 창문을 열고 길을 달리기 시작해 부장님도 가끔은 여유가 필요해 오늘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길 위에서 만나는 바람 자유 평범한 일상을 벗어날 시간이 왔어 상사도 회의도 다 잠시 잊고 차 안에서 내 리듬을 누구에게나 쉬어야 할 때가 있지 그때가 바로 지금 딱 이 순간 일상이 지겨워지면 떠나자 인생 숯불 피는 데 차에서 시작된 여행 핸들 잡고 내 맘대로 방향을 잡고 어디로 갈지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아 길을 떠난 이유는 그저 하나 오늘 하루만큼은 내 인생이 최고야 길 위에서 만나는 바람 자유 평범한 일상을 벗어날 시간이 왔어 상사도 회의도 다 잠시 잊고 차 안에서 내 리듬을 찾아가 누구에게나 쉬어야 할 때가 있지 그때가 바로 지금 딱 이 순간 일상이 지겨워지면 떠나자 인생 삿도 디딘 내 차에서 시작된 여행 핸들 잡고 내 맘대로 방향을 잡고 어디로 갈지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아 길을 떠난 이유는 그저 하나 오늘 하루만큼은 내 인생이 최고